전 세계 테니스 선수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테니스 인물백과. 저희가 한동안 이 코너를 진행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여자 테니스 선수 사발렌카로 돌아왔습니다. 두 분은 평소에 사발렌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발렌카가 이제 두 번째 형이다. 아하. 세레나 윌리엄스 이후 형이다 그냥. 아하. 네, 형이다. 너무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테니스 선수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면이 있죠. 파워 좀 공격적이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인스타그램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네. 되게 귀엽다. 저 요즘 자꾸 보면 귀엽다. 하지만 테니스장에서 승부욕이 엄청난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파워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좀 네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벨라루스의 아리나 사발렌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98년? 네 98년이요. 98년? 88년이 아니고 98년이요. 5월 5일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발렌카의 아버지 세르게이는 아이스하키 선수였는데요. 2019년에 지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테니스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보면 국가가 나오는데 러시아 선수들은 국기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사발렌카가 이제 국기가 안 나오길래 러시아 선수인 줄 알았는데 벨라루스란이 아니었군요. 네, 제가 잠깐 두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요. 러시아와 벨라루스 모두 조상이 키예프 루스라는 나라라고 하고요. 현재는 연맹국으로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기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발렌카가 처음으로 테니스를 시작한 것도 아버지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집 근처 테니스장에서 우연히 공을 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2014년 민스크에 국립 테니스 아카데미가 문을 열자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테니스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댓글에 보니까 테니스는 국가적인 지원보다는 개인이 하는 거라고 하던데 사발렌카는 아니었나요, 그게? 네, 뭐 운동이라는 게 뭐 개인이 자기 돈 써서 해도 되는 거고 또 국가에서 해주면 좋은 거고 뭐 그런 건데 협회가 잘 돼 있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떤 재능 있는 선수들의 발굴에는 더 큰 것 같은데요. 벨라루스 그 아카데미는 네. 그 나라에서 국립 아카데미잖아요. 무려 실내 코트가 8개, 야. 실외 코트가 15개, 야. 23개의 모든 코트에 잔디, 하드, 클레이가 전부 다 있다고 해요. 와. 여기에 메디컬 센터, 헬스장, 수영장, 그다음 호텔, 리커버리 룸, 그러니까 회복실이죠. 네. 그 마사지 같은 거 받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전부 있다고 해요. 근데 벨라루스의 경제 규모 굉장히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네. 경제 규모 72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테니스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은 충분하지 않나. 벨라루스도 23개의 테니스장을 만들 정도면 우리도 네.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 네.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적다. 그렇죠. 하려면 한다. 우리나라도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요. 사발렌카 다시 돌아오면요. 윌리엄스 자매처럼 주니어 서킷에 좀 늦은 나이에 참석을 했습니다. 15세부터 참여한 ITF 대회에서 복식 우승, 단식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차지했고요. 2014년 말부터 ITF 10K 대회, 그다음 25K 대회 우승을 하면서 WTA 랭킹 300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10K, 25K 이게 뭐죠? 네, 10K는 총 상금을 의미하는 명칭인데요. 10K면 1만 달러, 25K면 2만 5천 달러입니다. 사발렌카는 50K 레벨 대회 2개까지 우승을 하면서 랭킹을 200위권까지 끌어올렸고요. 2016년 일본에서 열린 던롭 월드 챌린지에서 2번 시드로 참가해 우승을 하며 랭킹이 137위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발렌카의 WTA 경력은 2016년이 시작이라고 보면 될까요? 2017년에 사발렌카는 어땠나요? 네, 사발렌카는 2017년에도 포인트를 많이 쌓았는데요. 랭킹 119위로 WTA 250 텐진 오픈에 출전한 사발렌카는 결승전에서 자신의 우상이었던 샤라포바를 만났는데요. 0대2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랭킹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 랭킹 76위가 되었고요. 네. 챌린저 투어인 WTA 125 문바이 오픈에서 우승을 하면서 커리어 최초로 최고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2018년 사발렌카는 드디어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는데요. 뉴헤이븐 오픈, 우한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차이나 오픈에서 8강에 진출하는 등 랭킹 포인트를 쓸어 담아서 세계 랭킹 11위 2018년에 달성을 했습니다. 2018년이면 사발렌카가 20살 98년생이니까요. 네, 네. 때인데 이미 20살이 되었을 때 11위에 오르다니 진짜 정말 대단한데 이 정도 페이스면 2019년에 탑5 안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2019년은 사발렌카에게 잠시 쉬어가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한 오픈, 주아이 챔피언십 등에서
우승을 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 그랜드슬램 성적이 없었던 사발렌카는 랭킹을 11위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복식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영혼의 복식 파트너 독일의 앨리스 메르텐스와 대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발렌카는 인디언 웰즈 마이애미 오픈 복식을 우승하면서 선샤인 더블을 달성했고요. 그 기세를 몰아 US 오픈 복식 타이틀까지 가져오게 되면서 복식으로서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뭐 사발렌카가 복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니 정말 의외인데. 그런 이미지 강한데 사실 사발렌카 굉장히 사랑스러운 선수입니다. 음주 가무에 아주 능하고요. 얼마 전에 그 US 오픈 우승했잖아요. 네네. 우승하고 나서도 샴페인을 그 무제한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요? 보통 그 신화도 우승했을 때 샴페인 이렇게 주면은 몸 상태 때문에 그냥 한 모금 마시고 안 먹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막 엄청 들이붓고 어허. 비행기에서도 술 먹고 있는 사진 인스타그램 올리고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춤추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흥분하네요. 온스자베르와 연습 경기를 하는데 연습은 안 하고 춤을 추고 그런 거 피드에 올리는 뭐 그런 것도 봤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친화력 있고 즐거운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단식을 할 때만 유독 단식을 할 때만 네. 무서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1년 복식 랭킹 세계 1위 21년에 찍었고요. 네. 21년 호주 오픈 복식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랜드슬램 복식 우승 아까 US 오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호주 오픈까지 2개로 그랜드슬램 복식 우승을 2개로 늘렸습니다. 이때도 역시 파트너는 독일의 앨리스 메르텐스였는데요. 그 뒤로 단식에 집중한 사발렌카는 복식에는 그랜드슬램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메르텐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계속 나가서 계속 우승을 그러니까. 하면 좋은데 네, 그럼 다시 단식으로 돌아와 보면요. 사발렌카가 2020년까지는 그냥 이제 하는 10위권 선수였다가 21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제 성적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윈블던 4강, US 오픈 4강이었죠. 맞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 샤라포바, 애슐리 바티 등 뭐 아자렌카도 있었고요. 네네. 네, 그 시대를 풍미하는 여자 선수들에게 번번이 덜미를 잡히면서 계속 약간 10위권 그러니까 루블레프 느낌 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되는데 마침내 사발렌카가 애슐리 바티를 꺾습니다. 애슐리 바티가 이제 호주 선수의 여자 선수였는데 네. 그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를 한동안 하다가 테니스가 재미없어졌는데 은퇴를 했거든요. 이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네. 은퇴하고 지금은 골프를 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이구. 네네네. 하여튼 뭐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애슐리 바티가 되게 잘 치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 선수를 사발렌카가 드디어 이긴 거죠. WTA 1000 마드리드 오픈에서 애슐리 바티를 꺾고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 임블던에서 4강에 오르면서 이제 10위권 안을 뚫은 거죠. WTA 싱글 랭킹 3위를 달성을 했고요. 이후에 열린 캐나다에서 열린 대회죠. 로저스컵에서 4강에 진출을 했고 또 연달아 열린 US 오픈에서 4강에 진출했는데 그때가 이제 21년 4강 엠마 라두카누가 우승한 네. 그 시즌이잖아요. 대단한. 근데 이제 4강에서 레일라 페르난데스 캐나다 선수를 만났었는데 그 선수도 예선에서 올라온 선수였거든요. 네. 라두카누랑 동갑이에요. 네. 그래서 사발렌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선에서 올라온 레일라 페르난데스 이기면서 어떤 페르난데스와 라두카누의 결승전이 성사가 됐거든요. 이때가 이제 사발렌카 입장에서는 좀 통한의 패배였다. 네네. 이겨서 올라갔으면 지금의 공주님은 없을 것이다. 아하. 저는 드는데요. 네. 왜요? 우리 공주님 왜요? 아니요, 없었을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21년 4강 진출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사발렌카의 그랜드슬램 정복이 시작됩니다. 먼저 22년 US 오픈 8강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캐롤리나 플리스코바를 꺾고 다시 한번 4강에 올랐는데요. 이번에는 슈비용텍에게 패배하면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23년 호주 오픈 결승전에서 리바키나를 만나 2대1로 승리하면서 그랜드슬램 첫 단식 우승, 또 호주 오픈 단식 복식 우승자가 되었고요. 약점이라 불렸던 롤랑가로스에서 스비톨리나를 꺾고 4강에 오르고 또 윈블던에서 4강에 이어서 올랐고요. US 오픈에서도 결승에 진출하는 등 그랜드슬램 4개 대회 모두 4강 이상 들어가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결과 사발렌카는 단식, 복식 모두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야, 대단해요. 23년만 보면은 사발렌카가 여자 테니스를 지배한 1년이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슈비용텍과 사발렌카의 라이벌 구도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WTA 랭킹을 보면 슈비용텍 1위, 사발렌카 2위인데요. 이제 23년부터 사발렌카와 슈비용텍이 이제 빈번히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상급 선수인 것만큼 결정적인 순간에만 마주쳤는데요. 네. 올 한 해
예, 올 한 해만 말씀을 드려보면 마드리드 오픈 결승, 로마 오픈 결승, 신시내티 오. 오픈 4강 그럼. 벌써 3번의 맞대결이 있었고 결승 4강입니다. 네. 슈비용택이 2승 1패로 앞서고 있긴 합니다. 두 선수 맞대결 기록을 보면 더 살벌한데요. 23년도에는 결승 아니면 4강에서 다 만났어요. 어이구. 22년도에도 WTA 파이널 4강, US 오픈 4강, 로마 오픈 4강, 슈투트가르트 결승. 진짜 만났다 하면 결승 아니면 4강. 네. 야, 잘 많네요. 만나는 네. 단골 손님 네. 사발렌카와 슈비용택입니다. 이 네. 정도면 여자 테니스의 빅2라고 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약간 조코비치랑 나달 보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24년도에 사발렌카는 지금 잘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발렌카는 올해 2개의 그랜드슬램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데요. 모두 하드코트에서 우승을 했었죠. 호주 오픈에서는 정친원을 상대로 6대3, 6대2 압도적인 실력 차이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US 오픈에서는 제시카 페굴라를 7대5, 7대5 역시 편안하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하드코트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이 올해 롤랑가로스 8강에서 러시아의 어린 선수 미라 안드리에바에게 패한 것이었는데요. 롤랑가로스에서 슈비용택과 결승전을 펼치면 꿀잼이었을 텐데 아쉬운 장면이긴 합니다. 네, 저도 그때 참 많이 아쉬웠어요. 제가 그때 사발렌카를 꼽았지 않았나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 사발렌카의 우승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사발렌카를 호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문신 때문이죠. 사발렌카는 팔에 커다란 호랑이 문신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호랑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단식 경기를 할 때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예,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은 싫어하시는데 아마 이제 루블레프에 이어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는 레전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실제로 2018년 호주 오픈 해실리 바티와의 경기에서 사발렌카의 소리가 거슬린다는 홈 관중들의 야유가 있었고요. 네. 사발렌카는 본인은 인터뷰에서 그런 소리는 일부러 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도 그 소리를 못 들을 때가 많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2024년 1월 27일 이센셜 스포츠 기사에 따르면요 사발렌카가 지르는 소음의 크기가 90데시벨이래요. 근데 90데시벨은요 지하철 소리가 90데시벨이거든요. 그러면은 지하철 소리를 내가 못 들었다는 거 내가 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데 못 들었다는 건 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위인간 지하철이다. 네네네 90데시벨이요? 네. 사발렌카는 근데 한편 올해 초에 좀 비극적인 사건을 좀 겪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3월 사발렌카의 남자친구였던 콘스탄틴 콜초프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사발렌카는 인디언 웰즈와 마이애미 오픈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각각 16강, 32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마음을 잘 추스리길 바라고요. 현재 WTA 랭킹을 보면 슈비용택이 1885점으로 1위, 사발렌카가 8716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세레나 샤라포바의 시대처럼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우승을 하면 여자 테니스 흥행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 더 테니스 인물백과에서는 여자 테니스 선수 아리나 사발렌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선수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